제가 초록에서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찾아가 하는 거니까. 자, 교육. 오늘은 장비 관리 규칙 하면 얼추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어요. 운 좋으면은 위에선까지 하는 거고요. 보안 업무 규정은 다음 주에 그거 하고 바로 1단계 강론으로 쫙 나가고. 1단계만 끝나면은 2단계, 3단계는 시원스럽게 쑥쑥쑥쑥 나가요. 1시간에 법령 막 2개, 3개씩 하고. 그만큼 1단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5주차가 됐는데도 2분의 1밖에 안 나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지방이나 학원에서. 그러면 내 진도가 굉장히 늦다고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처음 듣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 다 알죠. 왜? 1단계 왜 진도가 안 나가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가볍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간다 하는 거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간혹 그런 말 해요. 5주가 됐는데도 진도가 책 2분의 1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그지 4주 같으면 2분의 1인데 5주가 넘었는데도 2분의 1밖에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교육 한번 봅시다. 마지막 수업. 금요일 날은 나는 수업 마치고 해도 또 한 8시 좀 넘어서 또 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도 내일은 쉬니까 좋지. 여러분 쉬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험생이 주말이 어디 있어요? 1년 정도는 몰라도. 자, 교육 장비 교육입니다. 장비 교육은 매 분기별 2시간 이상이지 매월 2시간 이상이 아니에요. 분기별이에요. 또 반기별 가면 틀려요. 자, 분기별도 중요하지만 2시간이지 3시간 이상 이렇게 넘어도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지문을 좀 정리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물품 관리가 되겠는데, 이 물품 장비 구분을 했고, 그 물품 관리 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쉬워요.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서장이 있고, 가장이 있고, 계장이 있잖아요. 등사시에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주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은 자주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장은 주 1회 이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장은? 점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가장은 뭐예요? 월 1회 이상이에요. 서장은요? 분기 1회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장은 계급이 높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감독하면 되고, 가장은 한 달에, 3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장은 매주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높을수록 자주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장구류에서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그 2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자,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면은 장구 관리 표가 있을 거예요. 167페이지에. 맞죠?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구분 보세요. 장구 보면은 장구가 어떤 것을 장구라 그래요? 밑줄 해볼까요? 수가, 포성, 호송용 포성. 포성이고,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 충격기, 방패, 전자, 방패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구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표가 있잖아. 그거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수갑은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경찰 개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관 되면 수갑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성하고 호송용. 포성은 누가 관리합니까? 부서장이고,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이고, 방패와 전자방패는 각급 경찰 관서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갑에 보면은 수갑은 개인이 관리하는데 사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항에 되면 방기 일회상 수갑 보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자, 요거는 방기 1회 이상. 알겠죠? 수갑 보유 현황 점검입니다. 또 경찰관 개인이 수갑을 관리하는데 경찰 기관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제대로 개개인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부터 6번까지는, 2번부터 6번까지는 사이드에 있는 표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7번에 보니까 특별관리가 있습니다. 자, 특별관리는 이거예요. 봉과 방패입니다. 경찰봉, 호신용, 경봉 두 개는 봉이에요. 그 다음에 방패, 전자방패 두 개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문자가 있죠. 전방경호입니다. 전방경호. 알겠죠? 전방경호예요. 자, 저는 뭐죠? 전자방패, 방패, 경찰봉, 호신용, 경봉. 방패와 봉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뭐 한다고? 창고에 보관한다 이 말이에요. 보관 창고에 보관한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거 네 가지가 뭐죠? 전방경호, 방패와 봉이에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기동장비로 갑니다. 자, 차량 구분이에요. 차악하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차 관심 많아? 그러면 합격하면 차를 바로 뽑겠네. 운전은 잘하고. 조금만 하면 되지. 조그마한 사람이, 운전 조그마한 사람이 새 차를 뽑아 어떻게 하려고? 들이박으면은 얼마나 속설인데. 그지? 처음에는 중고차 뽑아가지고 좀 편하게 타고 다니다가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한 1년, 2년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새 차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녀도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새 차 뽑아가지고 새 차 뽑으면 잠이 안 와요. 밖에 이렇게 막 집에 개인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막 이렇게 누가 하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막 새벽에 갑자기 툭 떠가지고 차가 괜찮을란가? 막 나가봅니다. 이렇게 나가서 새벽에 막 차에 가가지고 혹시 누가 뭐 이렇게 문콕한 게 있나 없나 끓은 게 있나 없나 괜히 막 쳐다보고 막 그런다. 또 처음에 새 차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새 차도. 그리고 세차비도 많이 나가고. 전부 돈이야. 나가는 게. 그지? 나가는 게.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차가 돈 벌어주는 기계지만 일반 사람들은 차는 뭐예요? 소비지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차를 지금 팔아가지고 새 차를 다시 사려고 했는데 그만뒀어요. 지금 좀 더 탈라고. 6년 좀 넘었는데 작년도 팔았으면은 5년 타도 중고값이 한 5천만 원 넘어요. 그래가지고 하가 보태가지고 새 차를 뽑으면 되거든요. 좀 더 보태가지고. 그런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내가 일주일에 차 타는 키로수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기서까지 오는 게 첫 번째 몇 킬로 되겠습니까? 한 몇 킬로 안 되죠? 일주일에 내가 타는 거리가 한 20킬로 타나? 15킬로 타나? 일주일에 한 50km. 아니지, 한 달에 한 200km 타나? 동네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오는 게 제일 멀어요. 그러니까 새 차를 바꾼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비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새 차를 사면 1년 있다 금방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 차는 중고값은 조금 떨어지지만 횟수가 해도 새 차는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학생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남학생들은 또 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합격만 하면 막 새 차 뽑고 막 그래요. 뭐 심지어 뭐 BMW도 뽑고 다니고. 서장한테 조심하세요. 서장한테 걸리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서장 관용차는 소나타인데 순경에서 BMW 5시리즈 타고 다니면 서장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 새끼 좀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구대 보내, 그냥 바로. 알겠습니까? 자, 차종이에요. 차종은 성용차, 성합차, 화물차, 특수형으로 구분되고요. 차형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이에요. 용도별,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죠. 전용, 지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으로 나누는데, 자, 행정용 하는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용 하는 건 없고요. 수사용도 있어요, 없어요? 수사용도 없습니다. 요게 시험 정답으로 2번 나왔던 거예요. 행정용, 수사용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정수 배정. 요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게. 차량 소유 계획 제출입니다. 자, 계획 제출은 청장한테 제출하는데 언제 제출하죠? 3월 말이고요. 차량 교체는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11월 말까지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차량 교체에서 보면 교자 짝대기 2개 있죠. 이거 보고 11을 떠올리면 돼요. 교체할 때 교자 보고 11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요에서 소요 계획이잖아요. 소에서 시옷을 가지고 3을 떠올리시면 돼요. 4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3을 떠올리세요.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금방 보자마자 30일 금방 나와요. 지금 지금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 상관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알도록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숫자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불용 처리입니다. 차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불용 대상 차량은요. 가장 차량을 교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뭐죠? 뭘 고려하죠? 우선적으로? 차량 사용 기간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주행거리가 나와요. 주행거리. 노후 상태가 나와요. 이게 다 시험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노후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 틀린 겁니다. 차량 사용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차량을 교체할 때는요. 사용 기간, 주행거리, 노후 상태 다 고려해야 돼요. 다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사용 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사용 기간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행거리나 노후 상태를 만다 고려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용 처분된 차량은 자, 공개 매각을 해요. 알겠죠?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 수 없을 때는 폐차합니다. 알겠죠? 우리 경찰차 있잖아요. 그것도 차를 탈 수 있는 상태라면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스티커 다 떼고 도색을 해가지고 일반 차량으로 바꿔서 만다 매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량은 집중관리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열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차량 열쇠는 차량 열쇠를 무단 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임의 소지라든가 보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요새 뭐 새로 나온 차야 전부 다 버튼식이니까 또 뭐 이렇게 스마트 키로 돼 있으니까 뭐 복사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키를 꽂아가 돌렸잖아요. 그럼 그 키를 뭐예요? 복사하는 데 가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하거든요.
하면 또 쓸 수 있어요. 그게 있지만 또 새 차는 그런 차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스마트 키를 빨리 집에 찾아야 되는데, 이제 뭐 제가 한 두 달 안에 이사를 가요. 두 달 안에. 원래 갈 계획은 없었는데 또 갑자기 가는데 호수공원 바로 아래쪽에 사는데 위쪽으로 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전세로 놓고 그냥 위쪽으로 가서 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이삿짐 나눌 때 막 스마트 키를 찾지 않을까. 아, 저때 찾았는데 또 어디 넣어놨는데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안 썼는 거. 그게 한 개 50만 원 해요. 스마트 키가. 그리고 이게 찾아야지, 그죠? 또 팔 때도 두 개를 줘야 또 사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하면 한번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지, 뭐, 그지? 뭐 한 개만 있어도 뭐 타고 다니는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아깝잖아. 한 번도 안 썼는 것 같아. 자, 차량 관리 책임. 1차 책임은 누굽니까? 운전자가 책임지고, 두 번째가 옆에 탑승자가 책임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관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량 운행 절차입니다. 운행은요, 경찰 배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주간에는 경찰 기관장 운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과 후라든가 공휴일은 상황 관리관 또는 상황 실장, 이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는 어떻게 한다? 운행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점검이에요. 차량 점검인데, 차량 점검입니다. 요거 3단계로 점검하는 거예요. 3단계. 차량 점검에 추록해 보시면 3단계가 이제 개정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추록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단계가 뭡니까? 1단계가 1일 점검이에요. 아셨죠? 1단계가 1일 점검이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뭐죠? 월간 점검이에요. 월간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누가요? 차량 정비 요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형 경찰버스라든가 화물, 특수차는 월간 점검이 아니에요. 자, 이런 차는 예외적으로 뭐죠? 분기 1회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 추록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 기관장이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뭐다? 특별 점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2항 3항을 보면은 뭘 또 실시해야 됩니까? 매연 점검도 해야 되고 위생 점검도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빼고도 뭡니까? 매연 점검 그리고 위생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매연 점검은 언제 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돼요. 반기 1회입니다. 반기 1회. 위생 점검은 언제 합니까? 위생 점검을 여러분들이 뭐 월 1회 이렇게 합니까? 더러우면 수시로 해야지, 수시로. 차를 아시겠어요? 수시로 해야죠. 그렇죠? 내 차도 더러워요. 내부 세차 맡기려고 지금 날 잡고 있어요. 싹 안에 싹 청소하면 하려고. 평소에 잘 안 해요. 껍데기만 깨끗한데 안에는 별로 손도 안 댔어요. 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배연 점검, 위생 점검. 위생 점검은 뭐 분기 1회, 반기 이런 말 없습니다. 더러우면 그냥 수시로 하는 거고 매연 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의경 신입 운전 요원입니다. 몇 주 이상 운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죠. 4주인데 시험에는 2주로 나왔어요. 2주 X라고 하세요. 자, 이제 무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무기. 자, 170페이지. 이제 무기 요거 잘 보세요. 자, 무기고가 있어요. 집중 무기고가 있고 간이 무기고가 있습니다. 집중 무기고는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한 걸 말하고 간이 무기고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집중무기고는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간이무기고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쉬워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집중 보관이니까 집중무기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간이무기고 이게 시험에 반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탄약고는 무기고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리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통합 설치라고 나왔어요. 통합 설치한다 하면 틀려요. 분리 설치예요. 총이 있고 탄약이 있잖아요. 같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총은 총, 탄약은 탄약.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총만 훔치면 뭐예요? 총알이 없는데. 총알만 훔치면 뭡니까? 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만약에 보관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총과 총알을 바로 훔칠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장정해가지고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무기고와 탄약고는 이중으로, 알겠죠? 한 개수 이상 자물쇠를 설치해야 되고, 자, 5항이 또 시험에 나왔죠. 요것도 시험에 나왔고, 분리한다. 5항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자, 탄약고는요, 전기시설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너무 틀린다 이 말이에요. 탄약고 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시설을 하면 안 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뭐죠?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는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는 전기시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개정된 거 있죠? 추록해 보시면은 2항 있잖아요. 2항. 책에 한번 보세요. 엄령 두 번째 바로 위에 2항 있잖아요. 그 2항 지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록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요게 형사 비위. 이 형사 비위는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제 회수 대상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조건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죠?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 자,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기를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이미 회수 대상자입니다. 고정불안은 적이다. 고정불안은 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상술이 필요하다. 상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무기 탄약을 무기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기고에 뭐예요? 보관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할 수 있다. 보관하여야 한다. 알겠습니까?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제 회수 대상자는 뭐죠? 형사 비위. 임의 회수 대상자는 뭐죠? 고정 불안은 적이다. 그 다음에 강제 보관 대상자는 뭐죠? 상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 소지 적격 심의회가 172페이지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는 각급 경찰기관장 소속하에 설치가 되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죠? 5명에서 7명이다. 위원장이 누굽니까? 네, 경찰기관장이 누군가를 지명하겠죠? 그죠? 지명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소속 기관장이 지명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간사는 누구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고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위원장 대신에 서장 하면 경찰, 소속 경찰 기관장 하면 틀리는 거예요. 회의는 비공개고 의결 청구수는 뭐가 됩니까? 제가 출가가 되겠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기 탄약 손질입니다. 자, 무기 탄약 손질인데요. 무기 탄약 손질은 언제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상 해야 되죠? 매월 한 번 이상은 손질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질한다고. 이겁니다. 매월 한 번 이상. 그런데 대여 무기 탄약의 경우는 대여받은 자가 뭐예요? 매주 한 번 이상 손질해야 돼. 빌린 사람이. 남의 물건이니까 뭐예요? 더 손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니까요. 맞죠? 그죠? 그래서 무기 손질은 월 1회 이상 해야 되고 대여받은 사람은 주 1회 이상 손질을 해야 된다. 대여받은 사람이 주 1회 이상입니다. 자리 바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체류탄 발사기가 있고 체류탄 발사대가 있어요. 자, 체류탄 발사기는 몇 도 미만이면 쏘면 안 됩니까? 예, 그럼 요거 같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체류탄 발사대예요. 발사대는 각도가 15도 미만이면은 격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대는 15도고 발사기는 3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발사대는 15도 이상, 발사기는 30도 이상 각을 유지하면서 발사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 거리에는 발사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1m 이내 같으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얼굴을 향해 발사했잖아요. 눈에 맞으면 실명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m 이내에는 발사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실태보고입니다. 자, 경찰 간서장은 분기 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말에 체류 장비 실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뭐예요? 시도 경찰청장을 거쳐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3월 말이 뭐예요? 1분기잖아요. 1분기. 그죠? 1분기잖아요. 자, 그래서 3월 말 1분기는 3월 말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실태를 언제 보고한다고요? 여기 분기잖아. 분기 다음 달이니까 4월이죠. 4월 10일까지 뭐 한다?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월 말이 2분기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위해성 경찰 장비입니다. 요거 하면은 뭐 거의 끝나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가 경찰 장군지, 뭐가 무기인지, 분사기 체류탄인지, 기타 장비인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가 어떤 것들 장구입니까? 수갑, 호성, 경찰봉,
경봉,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장구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기는 건총, 소총, 기관총, 유탄 발사기, 뭐 박격포, 크레모아, 수류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런 것 내가 동그라미 쳤던 것들이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기입니다. 그다음 분사기 체류탄은 말 그대로 분사기 체류탄이고요. 기타 장비는 뭐예요?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이거는 다 잘 나와요. 도주 차량 차단 장비. 결과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관총에 보면은 기관 단총 포함 제외. 포함. 그 다음에 또 가스 발사총, 고무탄 발사 겸용 포함 제외. 포함. 체류탄에 그 발사 장치 포함 제외. 다 포함이에요. 시험에는 제외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3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꾸 경지법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 이름이 뭐죠?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해서 경지법에 있는 내용을 자꾸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불법 집회해가지고, 그죠? 이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경찰분과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지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있을 때는 뭘 사용할 수 있다고요? 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경지법에 있는 내용이고 위해성에 나와 있는 거는 분사기가 아니고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아빠가 아니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 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집안에 아버지도 여러분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같으면 내 아버지입니까? 내용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보란 말이에요. 출제자가 뭐라고 묻고 있어요?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항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했으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꾸 이걸 경지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거는 경지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위해성이 있는 내용이고 출제자가 위해성이 있는 내용을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잖아요. 만약 경지법에 대해서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전자충격기는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는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7번을 보세요. 자, 7번에 갈로합니다.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 건총, 소총을 발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건총, 소총 대신에 전자충격기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하지 말아 돼 있고 여기도 14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건총, 소총을 발사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도 위에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앞에도 갈로. 이게 원칙이고 예외잖아요. 원칙은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 건총, 소총을 발사하지 말라 이 말이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14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경우에는 발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대항하지 않는다면 발사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지금 총, 폭발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는 갑자기 전자충격기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원칙과 예외가 안 맞잖아.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위에는 당연히 맞아요. 위에는 당연히 맞는데 밑에 거는 앞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하고 원칙과 예외가 말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전자충격기가 들어오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스 발사총 사용 제한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스 발사기는 30도 이상, 발사대는 15도 이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는요. 자, 밑에 거는 자, 해양경찰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1번만 보셔도 돼요. 자, 불법 집회 시위 소요 사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경찰 간의 생명과 신체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누구 판단하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 책임자. 이게 시험 정답은. 자, 이제 총 정리할 거예요. 수업하면 정리할 겁니다. 나중에 요거 이러면 적어 두시면 돼요. 자, 가스차를 사용할 때는 현장 책임자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수차예요. 살수차는 누구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사망을 봅니다.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체류액을 혼합 살수할 수 있어요. 자, 혼합 살수도 누구 명령에 따라서? 예, 이것도 하나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하면 되겠죠. 체류액 혼합 살수. 알겠죠? 이것도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체류액 혼합 살수 절차와 방법. 이거 절차와 방법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체류의 혼합 살수, 살수차 사용, 그 다음에 살수차를 사용할 때 체류의 혼합 살수, 이것도 시도경찰청장 명령이고, 그리고 체류의 혼합 살수 절차와 방법은 청장이 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궁입니다. 자, 석궁은 누구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 예. 현장 책임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물포도 누구 책임하에? 물포는 9번에 있습니다. 9번. 물포는 누구 책임하에? 현장 책임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스차, 석궁, 물품이고 시도경찰청장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살수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구분하세요.
현장 책임자 판단 대신에 시도경찰청장이 들어가고 시도경찰청장 명령 대신에 현장 책임자 명령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거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이런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에요. 안전교육 하면은 뭐 오늘 수업은 끝난 겁니다. 여기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안전교육은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기존 장비가 있고 새로 도입하는 장비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하고요. 새로 도입하는 장비는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검사 이런 말이 나오면 기존 장비에 대해서 하는 거, 안정성 검사 하면은 새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성 검사는 실시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새로 도입한 장비는 누가 합니까? 안전성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속 경찰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안전검사는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경찰관 소속 경찰기관장이 안전검사를 하는 거고, 새로 도입하는 장비 안정성 검사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경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시켜야 됩니다. 청장이 새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안정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외부 전문가가 이제 장비를 검사하겠죠. 검사하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청장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청장은 안정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죠. 자, 여기에 제출하지 국회의장 하면 틀린다 그랬죠. 국무회의 하면 틀린다 그랬죠. 국가경찰위원회 하면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 기록 보관하는 것. 사용하면 기록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두 문자 뭐였어요? 연예인 이름, 최수종, 분무기, 최루탄, 살수차, 그 다음에 분무기 할 때 분사기 등 무기. 요 경찰 장비 중에 요거는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항상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하는 게 15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오늘. 알겠죠? 이제 13번만 하면은 바로 이제 강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강론 들어가면서 도로교통법까지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만 끝나면은 사실은 1단계 거의 한 80% 다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힘내고, 알겠습니까? 벌써 지치면 안 됩니다. 오늘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느낌이, 컨트롤, 알겠습니다. 컨트롤 잘 하고, 건강 관리 잘 하고, 화이팅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스스로 막 화이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수업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처져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힘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 수고했습니다.